반갑습니다. 1957년생 정유생 닭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25년째 사주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갑진생 용띠입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달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이 세상을 밝고 뜨겁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금이 들어오면서 돈과 계약, 사람의 진심과 현실적인 결과가 분명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정유생 선생님들에게는 불과 금의 관계가 다시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재물과 부동산, 가족 사이의 돈 문제, 건강과 생활의 균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유년주의 의미와 띠 운세를 보는 까닭부터 병신달의 10성, 12운성 전체적인 운의 흐름, 재물운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띠와 신중하게 대해야 할 띠, 건강운, 집과 땅의 매도운, 장사와 직장운, 행운의 숫자와 색깔, 방향, 마음가짐과 생활 속 개운법까지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생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귀한 인연도 이어주시고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을미달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안에서 조건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수 있고 집이나 토지를 내놓았어도 가격만 묻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상의하면서도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어 줄지, 지금 팔아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토는 여름의 열기를 품은 채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리이므로 을미달에는 속으로 생각을 익히고 조건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8월 병신달로 들어가면 막연했던 문제의 실체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병화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용을 밖으로 비추고 신금은 드러난 결과 가운데 실제 가치가 있는 것과 비용만 들어가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새로운 일을 계속 더하기보다 그동안 벌려놓은 일의 수익과 부담을 따져보는 시기입니다. 오래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면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하고 정 때문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변제 날짜와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선생님이 받고 싶은 금액과 실제 거래가 가능한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금은 무조건 관계와 일을 끊는 차가운 칼이 아닙니다. 거칠게 만들어진 것을 세밀하게 다듬고 가치 있는 부분을 골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가격과 계약 조건, 사람과 역할을 정리하는 것은 손해를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본격적인 운세에 앞서 정유년주와 띠로 운세를 살펴보는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태어난 선생님들은 태어난 해에 천간에 정화가 있고 지지에는 유금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하나의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정유생이라고 부르며 아래에 있는 유금을 기준으로 닭띠라고 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해와 달, 날짜와 시간이 각각 하나의 기둥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년주는 조상과 가문의 넓은 분위기, 어린 시절의 접한 환경, 태어난 시대의 사회적인 조건, 바깥 사람에게 처음 보이는 모습과 같은 세대가 공유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1957년생 선생님들은 넉넉하지 않은 시절을 지나며 생활 기반을 직접 일구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거나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뒤에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보며 집과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의 취향과 휴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 집안의 체면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 세대입니다.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족이 편안하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도 많습니다. 띠 운세는 같은 연주를 가진 분들이 특정한 해와 달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에게 병신달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성향이 강해지고 어떤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큰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1957년생 정유생이라도 태어난 달과 날짜, 시간이 다르고 지금 지나고 있는 대운도 모두 다릅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정화와 한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필요한 기운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번 달 부동산과 재물이 먼저 움직이지만 다른 분은 건강이나 가족 문제, 직장과 사업의 정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띠별 운세는 한 달의 전체적인 날씨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가 올 가능성과 바람이 부는 방향은 설명할 수 있지만 누가 바깥에 나가는지 누가 실내에서 쉬는지는 각자의 사주와 현실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운세를 들었다고 무리하게 돈을 움직이거나 행운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겁부터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는 결과를 확정하는 예언이 아니라 시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대응을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1957년생 정유생 선생님들의 년간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세상을 한꺼번에 비추는 태양보다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촛불, 필요한 자리를 집중해서 비추는 빛에 가깝습니다. 정화는 작아 보이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집중력과 끈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나서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밝힙니다. 정화의 장점은 섬세함과 배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말뿐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까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건네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치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또한 정화는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두면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나 농사, 가족을 돌보는 일처럼 반복되는 생활을 묵묵하게 이어가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주변에서 인정과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아무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거나 본인은 정성을 다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 관계를 멀리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지의 요금은 가을의 결실이 모양을 갖추고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신금이 거친 것을 골라내고 다듬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요금은 다듬어진 결과가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요금은 아름다움과 정돈, 정확성과 기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유생 닭띠 선생님들은 집안과 물건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약속과 시간, 돈의 계산을 정확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옷차림과 말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인상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요금은 분별력이 뛰어난 대신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눈에 부족한 부분이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가족과 자녀의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비판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화와 요금이 한 기둥 안에 놓이면 작은 불빛이 금속이나 보석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정화는 요금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고 요금은 정화가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유생 선생님들은 사람과 물건의 장점을 발견하고 보기 좋게 꾸미며 실제 가치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장사와 판매, 음식과 미용, 의료와 장신구,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재능을 발휘한 분도 많습니다. 한편 정화가 요금을 제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정성과 현실적인 돈 문제가 함께 움직이기 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고 가족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며 정을 나눈 관계에서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에게 요금은 편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년간만으로 개인의 일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유년주의 구조 안에는 사람과 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돈, 외부 거래와 부동산, 재물을 관리하는 문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곳에 쓰며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집 마련이나 결혼, 손주 교육과 가족의 병원비에 아낌없이 돈을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족에게 쓰는 돈의 한계를 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선생님의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고 나중에 생활비를 걱정하게 된다면 그 도움은 오래가는 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윤연주를 신강하면 좋고 신약하면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강한 정유생은 본인의 기준과 취향이 분명하며 스스로 결정할 때 힘이 납니다. 대신 가족이 선생님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며 살아온 정유생은 책임감이 강하고 사회와 가족 안에서 신뢰를 얻지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느라 본인이 원하는 삶을 오랫동안 미뤘을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는 지금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내어주는 일은 줄여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천간병화는 정화에게 급제가 됩니다. 급제는 같은 불의 무리에 속하지만 음양이 다른 기운입니다.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 형제와 친구, 동료와 경쟁자, 재물의 몫을 나누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제가 들어온다고 반드시 돈을 빼앗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인맥과 활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과 재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루면 선생님의 몫이 줄거나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상속 재산이나 공동명의 부동산, 친구와 함께하는 사업과 투자에서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병화 급제는 정화보다 크고 넓게 드러나는 불입니다. 병오년에는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을 도울 수도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결정을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겉으로 부드럽게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동의하지 말고 선생님의 생각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말하십시오. 병오년의 지지오화는 정화의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불입니다. 12운성으로 정화는 오화에서 걸록을 만나므로 본인의 판단과 생활력, 활동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걸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과 현실적인 생활 기반을 뜻합니다. 올해는 남에게 의존하기보다 직접 결정하고 움직이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록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직접 처리하거나 몸이 힘들어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화기운은 정인연주의 요금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불은 금을 제어하므로 재물과 부동산을 움직이려는 마음은 커지지만 경쟁과 지출, 가격에 대한 갈등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을 팔 기회가 생겨도 가족이 돈을 나누는 문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에서 매출이 늘어도 인건비와 재료비, 수리비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움직인다고 반드시 재물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병오년에는 들어오는 금액보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8월 병신달의 천간병화도 정화에게 급제입니다. 병오년의 급제가 병신달에 다시 나타나므로 사람과 돈의 관계, 형제와 친구, 공동재산과 경쟁의 문제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제안하거나 가족이 부동산 매도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선생님의 재산과 결정에 관여하려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정권을 쉽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과 내 재산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병신달의 지지 신금은 정화에게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꾸준히 모은 재산과 생활비, 고정수입과 실제 계약금, 관리해야 할 현실적인 돈을 뜻합니다. 정윤연주의 요금이 편재의 성격을 가진다면 병신달의 신금은 정제의 현실성과 안정성을 더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는 마음보다 생활 기반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신금 안에는 경금과 임수, 무토의 기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화를 기준으로 경금은 정제, 임수는 정관, 무토는 상관이 됩니다. 지장간은 그 글자들이 모두 현실에서 완성된 능력으로 바로 사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장간은 이번 달의 신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와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 원국 천간에서 드러날 때 그 성격이 더 분명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병신달에는 재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규칙, 선생님의 표현과 선택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하고 선생님의 의견을 밝히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원래도 돈의 가치와 물건의 품질을 보는 감각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금 정제가 들어오면 생활비와 부동산 가격, 계약금과 잔금,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통장과 보험, 부동산과 생활비를 정돈해 노후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제의 사람 관계에 휘말리면 어렵게 모은 돈이 가족과 주변 사람의 요구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병화 금제와 신금 정제가 함께 들어오는 이번 달에는 사람을 통해 돈이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매수인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소개비와 수수료, 수익 배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내용은 말로만 정하지 마십시오. 금액과 날짜, 책임과 비용을 적어두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2운성으로 보면 정화는 신금에서 목욕의 자리를 만납니다. 목욕이라는 말은 씻고 꾸미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성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나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목욕은 변화와 이동, 외모와 평판, 새로운 관계와 소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에게는 오래된 물건과 생활 방식을 손질하고 부동산과 사업을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매도하려는 분은 낡은 부분을 정리하고 사진과 설명을 새롭게 준비하면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도 상품의 포장과 진열, 가격 표시와 홍보 방식을 보기 좋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목욕은 주변의 평가에 예민해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낮게 평가하거나 선생님의 방식을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다고 선생님의 인생과 노력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조건과 선생님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목욕의 기운이 강하면 새로운 옷과 물건, 여행과 모임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소비는 생활에 활력을 주지만 체면과 기분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정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2운성은 하나만으로 기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욕이라고 반드시 구설이나 이성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모두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달의 목욕은 낡은 것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돈하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유년주의 요금과 병신달의 신금은 서쪽 금기운을 함께 강화합니다. 신금과 요금이 이어지면 선별과 완성, 계산과 계약, 재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신유의 금 흐름이 강해지면 오래 묵혀둔 재산을 평가받거나 판매할 물건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숫자를 분명히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금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을 너무 손익으로만 판단하거나 작은 비용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쓴 돈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서운해하거나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가족관계까지 모두 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원칙과 감정의 문제를 나누어 다루어야 합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의 요금은 정화에게 장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연조 안에는 정화가 요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얻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본인의 경험을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던 일을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거나 손재주와 경험을 수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병신달에는 신금에서 목욕을 만나므로 새로운 시작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큰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8월은 돈과 사람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정이 많으면서도 계산이 정확한 분들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 앞에서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선생님의 생활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 부탁은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입추 전까지는 7월 을미달의 여운이 남아있어 가족의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고 부동산 문의도 구체적인 답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조건을 바꾸지 말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입추가 지나 병신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실제 자금을 갖춘 사람과 말로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잔금 날짜와 대출 여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옷차림과 말투, 태도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겉모습보다 실제 준비와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계약자는 아닙니다. 말이 적고 무뚝뚝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서류와 돈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믿을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나 친구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말을 들으면 선생님의 삶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책임이 다릅니다. 남의 통장과 선생님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가족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큰 성취입니다. 재물운은 정제와 편제가 함께 강조되는 달입니다. 정유년주의 요금은 사람과 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병신달의 신금은 생활 기반과 꾸준한 재산을 뜻하는 정제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움직일 기회와 생활 자금을 안정시키는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아 목돈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전부 내 돈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잔금과 세금, 대출과 중개수수료, 이사와 수리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십시오. 생활비와 병원비, 비상금과 부동산 자금,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돈을 한 계좌에 섞어두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이 생기더라도 당장 자녀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앞으로 살아갈 기간과 의료비, 주거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자녀와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본인은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새 것을 사주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생활이 불안해질 정도로 재산을 내어주는 것은 오래가는 복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기반을 지킨 뒤 남는 범위에서 도와야 가족관계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주식과 투자에서는 주변 사람의 수익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급제가 강해지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늦기 전에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급하게 따라 사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넣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와 투자금은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공동투자와 동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형제가 제안하더라도 수익 배분과 손실 책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명예 대여와 보증도 삼가야 합니다.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는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뱀띠와 닭띠, 소띠는 함께 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신달에 신금이 들어오면 소띠의 꾸준함과 현실적인 판단이 정유생 선생님들의 재산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띠 귀인은 말로 큰 이익을 약속하기보다 계약 조건과 비용을 하나씩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집을 팔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함께 계산해 주는 소띠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자신의 방법만 옳다고 고집하며 선생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좋은 귀인은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와 닭띠는 금의 흐름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뱀띠의 세밀한 관찰력과 닭띠의 정확한 기준이 만나면 문서와 계약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살피고 매수인의 의도와 자금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해 주는 뱀띠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 거래할 때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중요한 조건을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와 닭띠는 진유합의 관계를 이룹니다. 용띠는 정유생 선생님들이 세밀한 조건에만 갇혀 있을 때 전체 흐름과 큰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지, 가족과 어떤 순서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주는 용띠가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투자와 사업만 강조하고 실제 위험과 비용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띠와 관계없이 조심하십시오. 이번 달에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첫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묘충의 관계입니다. 충은 무조건 다툼이나 이별을 뜻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기준이 강하게 부딪혀 변화가 일어나는 힘입니다. 토끼띠는 관계의 분위기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정유생 선생님은 약속과 숫자 정확한 조건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계약 문제에서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애매하게 대답했다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액과 날짜, 역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띠는 개띠입니다. 닭띠와 개띠는 서로의 태도와 말에서 서운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개띠는 책임과 원칙을 강조하고 닭띠는 세부적인 오류와 조건을 바로잡으려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재산 문제에서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이번에 해결해야 할 문제만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로 조심하면 좋은 띠는 같은 닭띠입니다. 유금이 반복되면 유유자영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띠끼리는 기준과 생활 태도가 비슷해 잘 통할 수 있지만 작은 차이에도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닭띠와 돈이나 재산을 함께 다룰 때는 누가 더 정확한지 경쟁하지 마십시오. 역할과 비용을 나누고 상대방의 방식을 조금 인정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띠가 모두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대하라는 띠라고 해서 전부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띠보다 실제 행동을 먼저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선생님의 형편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이며 돈을 재촉하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합이 좋더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강운은 병원년의 강한 화기운과 병신달의 금기운, 정인연주의 화금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화는 심장과 혈액순환, 눈과 신경의 피로로 연결해 볼 수 있고 유금과 신금은 호흡기와 피부, 대장과 치아를 세심하게 살피게 합니다. 병원년의 불기운이 강하면 얼굴과 가슴에 열이 오르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되거나 숨이 찬 느낌이 있다면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평소 혈압과 심장, 혈당을 관리하는 분은 약과 진료 일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괜찮아 보인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낮에는 더워도 새벽과 밤에는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호흡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오래 맞으면 기침과 코막힘, 목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이 생기고 입안이 자주 마를 수도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실내 습도를 살펴보십시오. 다만 질환으로 수분을 제한받는 분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정화는 마음의 반응이 섬세하므로 가족의 말 한마디와 돈 문제를 오래 생각하면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밤에 누워 형제와 자녀에게 서운했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와 뉴스, 주식 화면을 멀리하고 다음날 처리할 일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을 머릿속에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 글로 내려놓으십시오. 12운성의 목욕은 외모와 피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이 쓰이는 흐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체중과 옷차림을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술과 건강식품에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치아와 잇몸, 목과 어깨의 불편함도 살펴야 합니다. 음식을 씹기 불편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정유생 선생님들은 집안이 어지럽거나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직접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물건을 내리거나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기지 마십시오. 병신달에는 금속과 날카로운 물건을 급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칼과 가위, 농기구와 전동기계를 사용할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운동은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강한 운동보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중간에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문서운과 집 또는 땅의 매도운은 7월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병신달의 신금정제는 실제 금액과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정유년주의 요금 편제는 부동산과 외부 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신금과 요금이 함께 들어오므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받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오랫동안 문의가 없던 물건이라도 설명과 가격을 새로 정리하면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 무조건 집이나 땅이 팔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도 여부는 생활일시와 현재 대운 부동산의 위치와 상태, 시장의 거래 상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매도를 원한다면 집과 토지의 장점을 보기 좋게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치우고 청소와 환기를 하며 수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은 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의 흐름은 겉모습과 인상을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사진과 설명, 현장의 정리 상태에 따라 매수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꾸미고 서류상의 문제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의 상태, 토지의 경계와 진입로, 지목과 용도 문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 가격과 실제 양보할 수 있는 가격을 따로 정하십시오. 상대방이 값을 낮춰달라고 한다고 선생님의 재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잔금 날짜를 빠르게 하거나 시설물과 수리 비용의 부담을 조정하는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계약 전에 명의자 전원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계약할 사람이 나타난 뒤 형제와 자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면 매수인이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과거에 누가 관리비와 세금을 더 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기억과 감정만으로 계산하면 오랜 서운함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의 사용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대출과 세금,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제외한 뒤 선생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자녀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있더라도 선생님의 주거와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내어준 재산은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와 명도 시기, 시설물 처리와 계약 해제 조건을 빠뜨리지 말고 적으십시오. 아는 사람과 거래하더라도 계약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문서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과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사업운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익이 남는 부분을 선별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물건의 모양과 품질, 고객이 원하는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좋습니다. 음식과 의류, 미용과 판매,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다루는 분은 포장과 진열, 가격 표시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상품의 장점을 고객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꾸미는데 비용을 지나치게 쓰면 실제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광고와 포장비, 재료비와 인건비를 모두 계산한 뒤 결정하십시오. 급제가 들어오는 달에는 주변 사람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돈과 결정권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구나 형제가 투자금을 보태겠다고 하거나 동업을 제안한다면 반가운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외상 거래와 과도한 할인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단골이라고 계속값을 깎아주면 매출은 있어도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설명하되 선생님이 지켜야 할 가격 기준은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좋은 고객은 선생님의 노동과 상품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직장이나 단체 활동을 이어가는 분은 꼼꼼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 일정에서 다른 사람이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잘못을 바로 지적하면 주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고쳐야 할 문제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차이를 구분하십시오. 후배와 자녀에게 일을 가르칠 때에도 완벽한 결과를 처음부터 요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기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2, 6, 10, 18, 29, 37, 43입니다. 이 숫자는 운명을 대신 결정하거나 당첨을 보장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필요한 번호와 날짜를 고를 때 가볍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색깔은 자주색과 밝은 은색입니다. 자주색은 정화의 차분한 빛과 품위를 살리고 밝은 은색은 신유 금기운의 정확성과 정돈을 상징합니다. 과도하게 화려한 색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 손수건이나 지갑, 가방과 같은 작은 물건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한 베이지 색을 함께 사용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과 북동쪽입니다. 서쪽은 유금과 신금의 정리와 문서, 재물의 가치를 살피는 방향이고 북동쪽은 생활 기반을 차분하게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서쪽과 북동쪽에 오래된 화장품과 장식품, 고장난 금속 물건과 필요 없는 서류가 쌓여 있다면 치우십시오. 행운의 방향을 따라 무리하게 여행하거나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남의 평가보다 실제로 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체면과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필요 없는 돈을 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선생님의 통장과 건강, 생활이 실제로 안정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과 부족한 사람을 보면 바로잡고 싶겠지만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이 선생님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도 그들의 몫은 맡겨두십시오. 꼭 필요한 기준만 알려주고 세세한 과정까지 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의 첫 번째 개운법은 거울과 화장대, 자주 사용하는 서랍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욕의 흐름이 들어오는 달에는 외모를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오래된 물건을 비우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지갑 속 영수증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분리하십시오. 세 번째 개운법은 가족에게 빌려준 돈과 받아야 할 돈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독촉하기보다 금액과 약속한 날짜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개운법은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명의, 보증과 관련된 부탁은 적어도 하루 이상 생각한 뒤 결정하십시오. 다섯 번째 개운법은 저녁에 손과 발을 따뜻한 물로 씻으며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피하고 편안한 온도로 하십시오. 여섯 번째 개운법은 하루에 한 칸씩 수납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집 전체를 치우려 하지 말고 서랍 하나, 선반 한 칸처럼 작은 범위부터 시작하십시오. 일곱 번째 개운법은 칭찬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발견하지만 이번 달에는 가족이 잘한 점을 먼저 말한 뒤 필요한 조언을 전해 보십시오. 1957년생 정유생 닭띠 선생님들 2026년 8월 병신달은 선생님이 평생 지켜온 기준과 현실적인 재산을 다시 살펴보는 달입니다. 보기 좋은 겉모습보다 실제로 남는 돈과 건강,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정제와 편제가 함께 움직일 여지가 있지만 급제의 사람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개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선생님의 몫과 책임을 문서로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문서운은 집과 땅의 가격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물건을 정돈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매도 후에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건강운은 병원연의 열과 병신달의 건조함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가슴과 혈압, 호흡기와 피부, 치아와 수면에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12운성의 목욕은 선생님이 삶의 모습을 새롭게 정돈하라는 흐름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낡은 습관과 물건을 씻어내고 더욱 편안한 생활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평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집안의 체면을 지키며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비와 병원비가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복입니다. 말년복은 자녀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빈손으로 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며 가족과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2026년 8월에는 사람의 화려한 말보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살피십시오. 체면 때문에 손해를 감추지 말고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십시오. 우리 1957년생 정유생 닭띠 선생님들의 힘들게 모은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과 땅의 문서에 만족할 만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돈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고 몸의 열과 마음속 긴장이 가라앉으며 편안하고 안정된 말년이 오래 이어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지금 가장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딱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 소원을 한꺼번에 적기보다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를 정해 적어주시면 저도 그 뜻을 마음에 담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2026년 8월 병신달이 정유생 닭띠 선생님들에게 불필요한 지출과 관계는 깔끔하게 정돈되고 필요한 재물과 좋은 사람은 단단하게 남으며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